서울 강남구 한복판, 도심의 가장 번화한 길목에 자리한 성우국제고등학교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재벌가 자제이거나 유명 인사들의 자녀였고, 나머지도 다들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이었다. 학교 정문 앞은 아침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고, 아이들은 명품 가방과 단정한 교복, 빛나는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교정을 밟았다. 그 풍경 속에서 박지우는 눈에 띄게 달랐다. 남쪽 끝 목포에서 올라온 지우는 겨우 받은 장학금으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소년이었다. 그의 교복은 친척형이 입던 낡은 옷이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거의 닳아 있었으며 등에 맨 가방도 오래된 가죽이 벗겨져 있었다. 지우는 정문 앞에 멈춰 섰다. 가슴이 요동치듯 뛰었다. 목포에서 올라오던 버스 안에서 수십 번도 넘게 상상했던 그 순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정문 앞에 서니 마음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다.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중얼이며 주먹을 살짝 쥐었다. 교문을 지나자 마치 방송 세트장처럼 반듯하고 웅장한 학교 건물이 펼쳐졌다. 교정은 잔디가 정리되어 있었고 조경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건물 안에는 첨단 시스템이 가득했고 복도에는 작품처럼 보이는 학생들의 사진과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첫 수업이 시작되자 지우는 교실에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아이들은 이미 그룹을 지어 웃고 떠들고 있었고 모두가 교복 위에 고급 브랜드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칠판은 터치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대형 스마트보드였다. 나무 칠판과 분필을 보던 지훈에겐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학생들은 지훈을 한번 휙 돌아봤지만 금세 다시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다. 지훈은 눈을 피하며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 조현우 선생님이었다. 검은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번뜩였고 말없이 교실을 둘러보는 표정엔 어떤 여유 없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 있군요. 조 선생은 말없이 지훈의 자리로 다가왔다. 이름이 어떻게 되지? 지훈입니다. 지훈은 작게 대답했다. 박지훈. 장학생이구나. 성우고는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이라 따라가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그 말은 친절함보다는 무례함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몇몇 아이들이 은근히 웃고 있었다. 첫날의 수업은 지훈에게 공포였다. 조 선생은 지훈을 2번이나 지목하여 문제를 풀게 했고 설명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확인 질문을 던졌다. 다행히도 그는 아버지가 사준 참고서로 미리 공부해온 덕분에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냈다. 하지만 조 선생은 그저 운이 좋았나 보군이라고만 했다. 교실 뒤쪽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얼굴이 화끈해져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외딴 존재인지 절감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서로 휴대폰을 보여주며 여행사진이나 SNS 영상을 공유했다. 겨울방학엔 파리 다녀왔고 다음 달엔 나야. 우리 집은 제주에 별장이 있어서 이런 대화들은 지훈에게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들렸다. 그는 도시락을 꺼내지도 못한 채 가방을 뒤적이며 시간을 버텼다. 점심시간 혼자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으려던 지훈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같은 반 여학생인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맑은 눈으로 웃으며 말했다. 같이 매점 갈래? 나도 지금 가는 길이야. 지훈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만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이거 먹을게. 서연은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자 조 선생은 지훈을 다시 칠판 앞으로 불러내어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라고 시켰다. 이번에는 지훈도 당황할 만큼 까다로운 문제였다. 그러나 최대한 침착하게 접근했고 거의 정답에 가까운 풀이를 해냈다. 노력은 했네. 조 선생은 그렇게 말하며 흘겨봤다. 뒤에서 또 웃음이 터졌고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며 수근거렸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종례 시간. 조 선생은 담담한 말투로 이번 주 토요일에 학부모 초청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특히
신입 장학생 부모님께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지우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이곳에 온다고? 이 반짝이고 차가운 공간에 그 오래된 낚시복을 입고 나타난다면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지하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불빛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만약 여기까지 와서 모욕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 질문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목포의 작은 집, 바다 냄새가 배어있는 벽지 아래. 아버지 박경수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했다. 첫날 어땠니? 그냥 공부했어. 지우는 웃으며 둘러댔다. 마음속 깊은 데엔 말하지 못한 혼란과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바닷바람 속에서 자란 손, 낡은 점퍼, 거친 피부. 자랑스러운 아버지라는 걸 알면서도 제발 학교에는 오지 않으면 좋겠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른다. 그 아버지가, 그 손이, 그리고 그 침묵이 곧 전교를 뒤흔들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란 사실을. 토요일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박지훈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학부모 초청 모임이 있다는 사실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매 수업마다 선생님의 시선이 느껴졌고 쉬는 시간마다 주위의 속삭임이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마치 교실 전체가 그의 존재를 의식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 주 수요일, 2교시 수학 시간이었다. 조현우 선생은 책을 덮고 말했다. 이번 중간평가를 앞두고 실력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지훈, 앞으로 나와보세요. 지훈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칠판 앞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조 선생은 복잡한 함수 문제를 칠판에 적고는 말했다. 이 문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반 상위권 학생들도 어려워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훈은 조용히 분필을 집었다. 머릿속에서 수차례 반복한 유형이었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다. 풀이를 써내려가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해냈다. 정답까지는 아니었지만 풀이 과정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조 선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잘했네요. 그런데 혹시 이거 어디서 외워온 건가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몇몇 학생이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속삭였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얼굴은 달아올랐다. 그는 조용히 칠판을 지우고 자리로 돌아왔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자신이 정답에 가까운 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후벼 팠다. 쉬는 시간이 되자 옆자리에서 이민재가 말을 걸었다. 아, 역시 머리는 좋네. 고기 잡는 데만 쓰는 줄 알았는데.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주변의 몇몇 학생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지훈의 귓가에 오래도록 남았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려는 순간 윤서연이 다가왔다. 지훈아, 너 혹시 오늘 점심 같이 매점 갈래? 아까도 도시락 안 가져왔더라.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서연의 말투는 진심 어린 배려였지만 그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여기서 먹을게. 서연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웃었다. 알겠어. 나중에 같이 가자. 그녀가 돌아서자 지훈은 조용히 빵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다. 하지만 씹는 맛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무언가 속에서 얹힌 듯 답답했다. 오후가 되어 국어 시간이 시작됐다. 조 선생은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공지한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돌아가며 자신들의 부모님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우리 아빠는 건설회사 CEO예요. 우리 엄마는 대학 교수예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유학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외교부에서 일하세요. 출장 때문에 자주 해외 나가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과 부러움이 오갔다. 분위기는 마치 자랑대회 같았다. 그리고 조 선생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박지훈 학생. 지훈은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전남 목포에서 낚시를 하십니다. 어부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실 한쪽에서 푸다는 소리가 났다. 이민재가 킥킥거리며 웃었고 조 선생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학교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학업 수준을 맞추려면 훨씬 더 노력해야겠죠.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날 하루 그의 존재는 더욱 작아진 듯했다. 자신을 설명할 어떤 말도 해명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종례 시간 조 선생은 학부모 모임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했다. 말투는 변함없이 냉정했고 눈빛엔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었다. 이번 토요일 학부모 초청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꼭 모시고 오세요. 우리 학교가 어떤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지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킥킥거림이 퍼졌다. 누군가는 지훈이네 아버지도 오시려나? 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말수가 줄었다. 아버지 박경수는 반가운 얼굴로 아들을 맞았지만 지훈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했다. 학교는 어때? 아버지가 물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박경수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찌개를 퍼서 지훈의 그릇에 넣었다.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십 번도 넘게 머릿속을 돌던 생각은 결국 하나로 모였다. 아버지가 학교에 오면 모두가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낡은 점퍼, 거칠어진 손,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지? 그러면서도 그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오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는지를.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엔 아직도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번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세상의 시선과 아들의 선택이 맞붙는 날. 박지훈은 모르는 척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 교실은 더 이상 예전의 교실이 아닐 거라는 걸. 토요일 아침, 서울은 맑았다. 하늘은 청명했고 햇빛은 강남거리의 고급 외제차를 반짝이게 만들었다. 성우국제고등학교 앞은 일은 시간부터 붐볐다. 검은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든 부모들, 반듯한 셔츠에 고급 향수를 뿌린 아버지들, 세련된 미소를 지은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강당으로 들어섰다. 박지훈은 학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며칠 전부터 고민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의 옆에는 아버지 박경수가 서 있었다. 정장을 구해 입었지만 어깨선이 맞지 않았고 넥타이 매는 법은 서툴렀다. 구두는 닦였지만 오래된 흔적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그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박경수의 진짜 옷이었다. 지훈아, 많이 떨리냐?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는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교실 안에서 받았던 시선들, 조 선생의 말투, 그리고 친구들의 속삭임이 계속 떠올랐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위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복장이 왜 저래? 설마 지훈이 아버지? 그런 시선들이 공기 중을 날아다녔다. 강당 안은 이미 꽉 차 있었다. 좌석 앞에는 각 반 담임 선생들이 서 있었고 무대에는 성우고등학교의 로고와 함께 미래를 여는 가정과 교육의 만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조현우 선생은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성우국제고등학교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배경은 다양하지만 학교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공정한 기회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 물론 때때로 우리 학교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가정 환경도 있겠지요. 그 말은 돌려 말한 것이 아니었다. 청중 중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눴다. 지우는 자리에서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조용히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다. 그 말이 자신과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는 걸. 국각 반별 보고 시간이 시작됐다. 조 선생은 몇몇 학생의 이름을 거론하며 뛰어난 학업 성과와 봉사활동, 해외 수상 이력을 소개했다. 그리고 말미에 지훈의 이름을 언급했다. 저희 반에는 장학금으로 입학한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박지훈 학생입니다. 성실한 친구이지만 아직 학교의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듯합니다.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박경수 아버님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학교의 기대치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한 곳으로 쏠렸다. 지훈은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제 아들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조 선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그 노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 말은 공개적인 조롱이었다. 지훈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손을 꽉 쥐고 일어나려는 순간 강당의 문이 열렸다. 김지호 교장 선생님 입장하십니다. 모든 시선이 출입구로 향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교장 김지호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었고 시선은 곧장 박경수를 향했다.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가 말없이 가까이 다가갔다. 조 선생은 교장에게 자리를 내주며 작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이분은 지훈이 아버지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분위기와 맞지 않는 점이. 김지호는 손으로 말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박경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혹시 성함이 박경수 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저를 아시는지요? 교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마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아, 맞아요. 그 골목에서 나를 구해주셨던 그때 그 청년.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도 놀란 눈으로 교장을 바라봤다. 교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30년 전 목포의 어느 골목에서 저는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 뛰어들어 날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박경수 씨,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조 선생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때 당신이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장은 박경수를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깊고 단단한 진심이 담긴 인사였다. 박경수는 어색한 듯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런 일을 아직도 기억하시다니. 저는 그냥 지나가다 본 거였고. 그냥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당신은 했어요. 교장의 인사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분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조 선생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의 자리가 갑자기 작아지는 듯 보였다. 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오래된 점퍼 대신 어색한 정장을 입은 그러나 언제나 자신에게 미소를 건네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학교 전체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제야 지훈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다.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졌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아버지를 감싸야 할 차례는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우고등학교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박경수와 김지호 교장의 재회는 단순한 감동의 순간을 넘어 성우국제고에 공고했던 질서를 흔드는 시작이었다.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현우 선생의 말과 태도에 대한 무언의 반박이었고, 동시에 그동안 교묘히 유지되어 왔던 위선적인 분위기에 대한 균열이었다. 박수 소리가 가라앉자 김지호 교장은 마이크를 들고 다시 연단에 섰다.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모임은 원래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저는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박경수 씨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지훈 군은 이 학교의 학생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적은 없습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학부모들의 시선은 혼란과 놀라움,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조현우 선생이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누군가 손을 들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움직였다. 손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신임 국어교사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학부모들은 웅성거렸다. 한지원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전 박경수 아버님께서 학부모 모임 관련해 담임 선생님을 미리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시는 마음에서 정중하게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없는 언행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사실 저는 당시 상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화 일부를 기록해두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학교의 공정성과 교사의 자질을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조현우 선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우리 학교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부 아버지가 뭘 알아요? 자식이 여기에 다니는 것도 이상할 정도죠. 녹음이 끝나자 강당은 싸늘해졌다. 학부모들은 조 선생을 향해 냉담한 시선을 보냈고 일부는 혀를 찼다. 조 선생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다. 잠시만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김지호 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교육자는 학생과 그 가족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현우 선생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진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정비에 나설 것입니다. 그 말에 또 한 번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그것은 박경수를 향한 것만이 아닌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왔던 수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한 박수였다. 그날 오후 박경수는 교장실로 따로 초대되었다. 김지호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했다. 박 선생님, 제가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예, 박경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관리 담당 직책을 새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교내외 환경점검과 생활지도를 함께 맡아줄 분이 필요했는데 저는 오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분이 바로 박경수 선생님이시라는 거요. 박경수는 말문이 막혔다. 제가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있을까요? 학교라는 곳은 저와는 너무 다른 세상인데. 김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사람을 아끼는 분입니다. 학부모로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우리 학교가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박경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경수는 정식으로 성우고등학교의 학생 안전관리 담당자로 임명되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계단과 복도를 돌며 시설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아이들도 점점 그를 향해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늘 같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윤서연은 수업 중 몰래 쪽지를 건넸다. 지훈아, 요즘 내가 달라 보여. 뭔가 눈빛이 달라졌어. 지훈은 쪽지를 읽고 살짝 웃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강당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경수는 아들과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지훈이 말했다. 아빠, 학교에서 인사 많이 받았죠? 응, 낯설긴 한데. 괜찮더라. 다들 좋은 아이들이야. 이제 아빠가 학교 일원이 된 거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박경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지금껏 충분히 열심히 했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해봐도 좋아.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하고 싶지만 감히 꺼내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학교 연극부의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서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봄이 다가오면서 성우국제고등학교의 교정에도 조금씩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지만 햇살은 이전보다 부드럽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박지훈이었다. 이전까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존재감을 줄이려 애쓰던 소녀는 이제는 스스로 손을 들고 수업에 참여하며 복도에서 마주치는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도 건넸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단지 아버지의 존재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 스스로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지훈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연극부 게시판 앞에 서 있었다. 올해 학예회 참가자 모집이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설명 속에는 연극의 주제와 캐릭터 소개, 그리고 오디션 일정이 적혀 있었다. 제목은 독특한 제목의 지훈은 눈길을 멈췄다. 줄거리 요약을 읽어보니 외딴 섬마을에서 자란 소년이 도시학교로 전학 와서 겪는 이야기였다. 낯선 환경, 차가운 시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친구를 만들고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 누가 봐도 지훈 자신과 닮아 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조용히 이름을 적었다. 박지훈 주인공 오징어 소년 역 지원. 며칠 뒤 오디션 날 연극부 지도교사이자 국어교사인 한지원 선생이 심사에 나섰다. 그녀는 연극부 아이들에게 특별히 따뜻하고 섬세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사를 읽었다. 목소리는 처음엔 작고 불안했지만 장면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듯 자연스러워졌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느새 연극 속 소년이 아닌 진짜 자기 자신이 있었다. 오디션이 끝나고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말없이 방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도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을 실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다음 날 연극부 게시판에 결과가 붙었다. 오징어 소년 역 박지훈. 그 아래에는 다른 배역의 이름들도 적혀 있었고 윤서연은 여주인공 바다의 목소리 역할을 맡게 되었다. 게시판 앞에는 아이들이 몰려 있었고 서연이 먼저 지훈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지훈아. 내가 될 줄 알았어. 지훈은 당황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야. 그냥 다들 잘했는데 내가 괜찮았나 봐. 아니, 넌 그 소년이었어. 그냥 대사를 읽은 게 아니라 보여줬잖아. 서연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연극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음악실과 강당을 오가며 연습을 했다. 지훈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연습을 반복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캐릭터에 몰입해갔다. 한지원 선생은 지훈을 유심히 지켜봤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진지함, 말보다는 눈빛과 태도로 연기를 표현하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한 선생은 어느 날 연습 후 지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너는 표현이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있어.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연기를 하게 될 거야. 그 말은 지훈에게 큰 위안이자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는 매일 밤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대사를 연습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빙긋 웃었다. 너 배우 해도 되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학교 연극이에요. 그래도 무대 위에 선다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지.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에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는 순간 그동안 가슴속에 얼어붙어 있던 불안들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아버지 역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학교를 돌며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문제 있는 시설은 직접 점검했다. 교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인기였다. 어떤 학생은 그를 학교의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지원 선생은 그런 박경수와 종종 복도나 교내 행사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인사를 나누고 교내 안전과 행사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처음엔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점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둘 다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의 진심을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연극 연습이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날, 지훈은 연습 도중 무대 뒤쪽에서 아버지와 한 선생이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고 표정에는 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따뜻했고 동시에 가슴이 조금 설레는 듯했다. 그날 밤 지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다. 공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무대 위의 조명을 상상하며 마지막 대사를 연습했다. 그 대사는 꼭 자신의 이야기를 닮아 있었다. 나는 이제 문을 두드릴 거야. 닫힌 문도, 웃지 않던 얼굴도. 이젠 나를 막을 수 없어. 내가 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는 알았다. 이 연극은 단지 한 학기 행사가 아니었다. 그의 삶이 달라지는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오징어 소년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친구였고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으며 무엇보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신이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아침이 밝았다. 교내 학예회는 성우국제고에서 매년 가장 큰 문화행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자리였다. 강당은 며칠 전부터 무대를 꾸미기 위해 분주했고 각 학년과 동아리에서 준비한 전시와 공연들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유난히 연극부의 공연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잠긴 문과 오징어 소년이라는 제목 자체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무엇보다 주인공을 맡은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소문을 타고 있었다. 오전 리허설이 끝나고 오후 본 공연 전까지 짧은 준비 시간이 주어졌다. 무대 뒤 분장실에는 학생 배우들이 북적거렸다. 지훈은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대본을 다시 훑었다. 수백 번을 읽었지만 마지막 대사를 앞두고 여전히 가슴이 뛰었다. 옆에서 서연이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지훈아, 많이 떨려? 조금. 아니, 솔직히 많이. 서연은 웃었다. 괜찮아. 넌 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 그냥 무대 위에서 우리가 했던 그대로 하면 돼. 응, 너도 멋질 거야. 고마워, 서연아.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서연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공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까지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맨 앞줄에는 김지호 교장과 몇몇 교직원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경수가 한지원 선생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박경수는 단정한 제복을 입고 무대 위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자부심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막이 올라갔다. 배경음악이 흐르며 조명이 점차 밝아지자 무대 위에는 외딴 섬마을의 풍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오징어 소년, 박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등 뒤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 천이 물결치고 있었고
작은 배 한 척이 무대 한켠에 놓여 있었다. 지훈의 첫 대사는 짧았지만 깊었다.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하지만 바다 너머가 두렵다. 그 한 문장에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지훈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소년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처음에는 움츠러든 모습이었지만 친구들과 부딪히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마주하면서 점차 당당한 존재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관객들은 느낄 수 있었다. 중반부, 오징어 소년이 도시에 도착해 처음으로 넌 우리랑 달라는 말을 듣는 장면에서는 강당 전체가 숙연해졌다. 누군가는 자신을 돌아보았고 누군가는 속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현실의 거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무대에는 커다란 문이 하나 세워졌고 지훈은 그 앞에 홀로 섰다. 조명이 그에게만 집중되었고 조용한 음악이 깔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대사를 천천히 꺼냈다. 닫힌 문이 나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문은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그 문을 연다. 나는 나를 믿는다. 대사가 끝나자 조명이 천천히 꺼졌고 강당 안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커다란 박수 소리였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로 바뀌었다. 어떤 학부모는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다. 무대 뒤에서 지훈은 숨을 고르며 무릎을 감쌌다. 그는 아직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한지원 선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정말 멋졌어요. 지훈아, 넌 무대에서 내 삶을 연기한 게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보여줬어.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대 뒤에서 웃었다. 무대가 닫히고 커튼콜 시간이 되자 배우들이 무대 위로 다시 나왔다. 관객들은 여전히 박수를 멈추지 않았다. 지훈은 앞줄에서 아버지를 찾았다. 그곳에는 박경수와 한지원 선생이 함께 앉아 똑같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가도 촉촉해 보였다. 지훈은 손을 들어 조용히 흔들었다. 무대 위의 조명이 다시 그를 비추었고 그는 관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과 관객들이 강당 밖으로 나가는 동안 몇몇 학부모가 박경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정말 멋진 아들이네요. 무대에서 울었어요. 저희 가족다. 아버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박경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지훈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물었다. 아빠, 선생님이랑은 잘 지내요? 박경수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 한 선생님. 응,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박경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분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학교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도 늘 외위를 잃지 않고 지훈이한테도 정말 신경 써주고 좋은 사람이네요. 지훈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볼까 생각 중이야. 지훈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무대 위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무대 밖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오늘처럼 앞으로도. 공연이 끝난 지 며칠 후 성우국제고등학교의 일상은 다시 조용한 흐름을 되찾는 듯했다. 교실에는 교과서 넘기는 소리와 칠판을 긁는 분필 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고 복도에서는 시험 기간을 앞둔 긴장감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분위기엔 이전과 다른 변화가 있었다. 특히 박지훈을 향한 시선은 명백히 달라져 있었다. 그전까지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장학금 학생이라는 꼬리표와 미묘한 거리감이 존재했다. 그러나 연극을 통해 보여준 지훈의 존재감은
단지 연기력이나 무대 위의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무대에서 그가 말한 대사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였고, 그가 표현한 소년의 외로움과 성장의 여정을 함께 느낀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지훈에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평소 친하게 지내지 않던 같은 반 남학생이었다. 지훈아, 저기, 너 연극 정말 잘 봤어. 사실, 나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훈은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위로였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지훈의 변화를 못마땅해하는 시선도 있었다. 특히 강민우와 그의 소규모 무리는 공연 이후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지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강민우의 마음에는 경쟁과 질투가 스며들었다. 그는 늘 자신이 주목받는 학생이었고 교사들의 관심도 독차지하던 위치였다. 그런데 무대 하나로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못마땅했다. 점심시간, 강민우는 지훈의 자리를 지나가다 일부러 책상에 어깨를 부딪혔다. 지훈은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다. 오징어 소년이네. 무대에서 그렇게 멋있더니 이제는 연예인 다 됐냐? 무리에서 웃음이 터졌다. 예전 같았으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민우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무대 위에서도 여기서도. 민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비웃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 표정 속엔 묘한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한편 학교 내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김지호 교장은 최근 있었던 몇 가지 교사들의 학생 대우와 관련해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특정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배경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관행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정재민 전 교사의 사례가 언급되면서 교장 스스로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지호는 회의 말미에 말했다. 학교는 실력이 뛰어난 학생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성장의 가능성을 품은 학생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교사들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잔잔한 울림을 남겼고 이후 몇몇 교사는 수업 방식이나 학생들과의 소통 태도에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박경수도 점점 학교 내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단순히 시설 점검을 하는 직원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학교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어느 날은 한 학생이 복도에서 넘어졌고 박경수가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었다. 학생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본 옆반 담임은 조용히 그 장면을 기억했다. 또한 한지원 선생과 박경수의 관계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특별히 다정한 말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잦아졌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방과 후 한 선생은 학교 옥상에서 학생 생활 지도를 마친 박경수와 마주쳤다. 바람이 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요즘 학교가 참 따뜻해졌어요. 한 선생이 먼저 말을 꺼냈다. 박경수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교사들도 변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 학교에서 많이 배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긴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박경수는 문득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나중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한 선생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 대답은 소리 없이 들렸지만 그 순간 옥상 바람은 더 부드럽게 불었다. 그날 지훈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보았다. 어쩐지 따뜻하고 조심스럽고 설레는 듯한. 아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좋은 바람이 불어서. 진짜요? 응, 가끔 인생도, 바람도 방향을 바꿔줄 때가 있는 법이지.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학교는, 사람은, 관계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시작이었다. 늦가을이 되어 성우국제고의 교정은 노란 은행잎과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교내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학예회를 기점으로 학교 안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학생들 사이의 묵은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고 교사들은 한층 더 학생 개개인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박지훈도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다. 지훈은 최근 자율 동아리 학교 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 내 개선 사항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 동아리를 제안한 사람은 한지원 선생이었다. 첫 모임 날 교실 한켠에서 모인 10명 남짓의 학생들 중 지훈은 유일한 장학금 수혜자였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실이 불편하거나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동아리의 첫 활동은 학교 내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 대한 인식조사였다.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시선이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 선생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말없이 도시락을 먹던 점심시간, 고개를 들지 못했던 발표시간, 그리고 교실 뒤에서 들리던 킥킥대는 웃음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지훈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몇몇 후배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아직도 몇몇 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 외모, 출신 지역, 가족 사정 등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소외되고 있었다. 예전의 자신과 다르지 않았다. 하루는 복도에서 지훈을 붙잡은 1학년 후배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배, 예전에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버텼어요?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나도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더라고. 후배는 그의 말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편 박경수 역시 학교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안전점검 외에도 학생들의 자잘한 고민을 들어주는 일, 방과 후 운동장에서 정리되지 않은 용품을 챙기는 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일 등 그가 하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였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로 바뀌고 있었다. 하루는 한지원 선생이 교무실에서 박경수를 불렀다.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요즘 아이들이 김 선생님을 정말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냥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인데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관심을 통해 사랑을 배우니까요. 박경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말이 그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날 저녁, 지훈과 박경수는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조용히 걷고 있었다. 지훈은 가방 속에서 학교 변화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읽으며 말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내가 학교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에요. 내가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는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가 학교에 오신 날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경수는 지훈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도 너한테 배웠다. 예전엔 그냥 묵묵히 일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건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젠 너처럼 나도 한 걸음씩 용기를 내보려고 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학생 주도의 작은 변화 캠페인이 열렸다.
자율적으로 벽보를 제작하고 점심시간마다 발표를 하는 형식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무대에 올라 작은 발표를 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칠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 발표는 그 어떤 공연보다도 조용하고 진실되었다. 발표가 끝난 뒤 누군가 작은 쪽지를 지훈의 손에 쥐어주고 갔다. 고마워.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 지훈은 쪽지를 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박경수는 한지원 선생과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두 사람은 교육과 삶,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로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사실 이런 식사 자리는 처음이라서 좀 긴장돼요. 저도요. 하지만 이런 긴장감은 좋은 거잖아요. 기대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 대화 속에는 설렘이 있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분명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지훈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등교했다. 학교 교문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풍경은 1년 전과 똑같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 더 이상 낯설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이곳의 일부야. 그리고 그날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며 성우국제고등학교는 점차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지훈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동아리 활동, 친구들과의 유대, 그리고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까지 그 어느 때보다 안정감을 느끼던 시기였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가장 평온할 때 예기치 못한 물결을 일으키곤 한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지훈은 도서관에서 프로젝트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박경수는 학교 체육관 옆 외부시설 점검 중이었다. 그때 한지원 선생이 조용히 교장실로 불려갔다. 김지호 교장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한 선생님, 혹시 내년에 교감 승진 제안이 들어온다면 고려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한지원은 놀란 눈으로 교장을 바라보았다. 교감이요? 갑작스러워서. 선생님의 열정과 태도는 이미 교직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도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요. 저는 선생님이 이 학교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한 선생은 말없이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였다. 그동안 묵묵히 교육에 헌신해온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미묘한 갈등이 피어올랐다. 만약 교감이 된다면 교사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학생들과의 거리도 생길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박경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며칠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경수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 뒷마당을 돌며 청소를 마치고 함께 쉬던 시간이었다. 혹시 내가 내년에 교감이 된다면 우리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박경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건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겠죠. 직책이란 게 주는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는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한편 지훈은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팀이 참가했던 학교문화 개선 공모전에서 최종 수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학생 컨퍼런스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방학 동안 진행되며 참가를 위해선 해외 체류가 필요했다. 비용의 일부는 학교에서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개인 부담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이번에 외국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비용이 조금 부담돼서. 박경수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녀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런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야. 근데 아빠 아직도 대출 갚고 계시잖아요.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봐. 나는 괜찮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기회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날 지우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박경수는 한지원 선생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존경과 호감, 그것을 넘어선 어떤 감정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상대의 인생에 방해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교감이라는 자리는 결코 가벼운 역할이 아니었고 혹시라도 자신과의 관계로 인해 한 선생이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뒤 한지원은 박경수와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더 명확한 태도로 말을 꺼냈다. 저 교감 제안을 수락하려고 해요. 망설였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은 축하보다는 다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축하해요. 진심으로. 선생님이라면 정말 좋은 교감이 되실 거예요. 한 선생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진 않았으면 해요. 난 여전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웃고 싶어요. 박경수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직책이 관계의 끝은 아니었다. 서로를 존중하며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일지도 모른다. 시간은 흐르고 지우는 드디어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학교는 점차 겨울 방학을 앞두고 분주해졌고 학생들은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출국 전날 밤, 지훈과 박경수는 다시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아빠, 나 다녀오면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 누군가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훈아, 넌 지금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야.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어느새 소년의 불안에서 청년의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며 고민하고 결정했던 순간들은 모두가 성장하는 길 위의 한 장면들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확실한 것은 한 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이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겨울 아침, 성우국제고등학교의 교정은 하얀 풍경으로 덮였다. 학생들은 두터운 패딩을 입고 발을 동동 구르며 등굣길을 걸었고 교실 창문 너머로는 고요한 눈발이 느릿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지훈이 없는 교실은 잠시 쓸쓸해 보였지만 친구들은 그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도쿄의 캠퍼스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했고 지훈은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그는 학교 문화 개선 프로젝트의 발표자로서 성우국제고에서 이뤄낸 작은 변화들을 소개했다. 통역을 거쳐 전해진 그의 말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 학교는 한때 소외된 학생들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학생이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 발표가 끝나자 조용히 이어지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은 지훈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너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극복했어?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죠. 내가 내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온 지훈은 성우국제고 정문 앞에 다시 섰다. 눈은 이미 그쳤고 교정의 나뭇가지 위엔 잔설이 남아있었다. 짐을 든 채 천천히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교정 한가운데서 눈에 익은 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한지원 교감과 박경수였다. 지우는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인사를 나눴고 짧지만 따뜻한 포옹도 오갔다. 잘 다녀왔니? 응,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내가 가진 환경이 더 이상 핸디캡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지훈의 말에 박경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한지원 교감도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지훈아. 그리고 그 경험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거야. 학기가 끝나고 종업식 날이 다가왔다. 체육관에서는 전교생과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간단한 시상식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훈은 올해의 변화상이라는 특별상 수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던 이 학교가 이제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되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어준 아버지, 그리고 저를 이끌어준 선생님들 모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체육관 안에는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경수는 뒤편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고 한지원 교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닦았다. 종업식이 끝난 후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었다. 강민석도 지훈에게 다가왔다. 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엔 그냥 조용한 애였는데 이제는 학교 대표잖아.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근데 결국엔 한 사람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하더라. 그건 맞는 말이다. 나도 좀 더 잘할게. 솔직히 그때 도시락 얘기했던 건 미안했어. 괜찮아. 나도 그걸 계기로 많이 단단해졌으니까.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그렇게 또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다. 한편 박경수는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될 학교시설 보수 계획을 검토하며 다른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교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의 형태였지만 학교 안에서의 위치는 이미 명확했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 불리는 존재. 그리고 학교의 안정과 따뜻함을 지키는 조용한 울타리였다. 방학 첫 주말, 한지원은 박경수를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로 불렀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와 쿠키가 놓여 있었고 창밖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눈을 비추고 있었다. 경수 씨, 방학 동안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데요? 저랑 같이 농촌 교육봉사 다녀올래요?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도 많은 마을인데 경수 씨처럼 진심으로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박경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제가 가진 걸 나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지우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뒷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다. 누군가 앞에 당당히 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책상 위에는 컨퍼런스에서 받은 기념패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젠 내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학교에 오기까지 많은 우연과 인연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다. 누구나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계절마다 지훈과 박경수, 한지원, 그리고 성우국제고의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며 세상에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들의 변화를 기억하며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하고 있을 테니까.